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불꽃같이 살다간 예술가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은요, 단연코 반고흐입니다. 그런데 문학계에서 뽑으라고 한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가 어니스트 허밍웨이를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군 기자면서 소설가 그리고 노벨상 수상작가인 해밍웨이는요, 미국에서는 그야말로 좀 상남자 캐릭터, 이런 캐릭터예요. 1차 세계대전에 자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미국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쇼를 맛보고 싶어서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력이 약해서 군인으로 선발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적십자사의 앰뷸런스 운전수 모집에 자원을 해서 결국 전장으로 떠나게 돼요. 그때 경험이 무기여 자리거라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죠. 이후에 종군 특파원으로 스페인 내전을 겪으면서 이 경험으로 또 누구를 위하여 종군 울리나를 썼습니다. 죽기 전에는 정신질환에 시달리기도 했었는데요. 자신이 FBI 감시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반전이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진짜로 쿠바에 거주했었다는 이유로 실제 FBI가 사찰을 하고 있었다고 하죠. 나중에는 엽총으로, 권총도 아니고요, 엽총으로 자살을 하는데 이렇게 되고서 꽝 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 뭔가 좀 불꽃같이 살다 갔다라는 말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이자 예술에 대한 그의 생각과 이상들을 보여줄 수 있는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이죠. 킬리만자로의 눈입니다. 줄거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주인공 해리거든요. 이 해리는 시니컬한 인텔리 출신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그냥 해밍웨이의 분신, 페르소나 정도로 보이는 그런 주인공이에요. 이 해리가 그의 연인 헬렌과 아프리카에 머무르다가 오른쪽 다리가 가시에 찔리게 되는데요. 필요한 소독약을 제때 바르지 않아서 상처에 괴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자동차도 고장난 상태여서 시내로 나갈 수가 없어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상태가 악화되어서 해리는 이제는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거죠. 해리의 회상에 자신의 삶이 지나가는데요. 그야말로 주마등처럼 예전의 일들이 펼쳐지거든요. 해리는 작가로서 쓰고 싶은 작품을 쓰는데 자신의 재능을 쓰지 않고요. 돈 많은 여성을 꼬시는데 자신의 재능을 썼습니다. 헬렌 역시 그의 마수에 넘어간 돈 많은 과부인데요. 헬렌은 해리를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하지만 해리는 상태가 악화될수록 헬렌에게 독서를 퍼부어요. 그러다가 상태가 지극히 안 좋았던 저녁이 지나고요. 다음날 아침 드디어 비행기가 해리를 데리러 옵니다. 해리는 비행기를 타고 후송이 되는데 비행기는 도시로 가지 않고요. 킬리만자로 정상으로 향해요. 그제서야 해리는 거기가 그가 가는 곳임을 깨닫게 돼요. 그 순간 헬렌은 해리가 침대에서 죽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처음 책을 읽다가는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가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거든요. 사실 그 전날에 상태가 안 좋았을 때 해리는 죽은 것이죠. 다음날 비행기가 오고 그것을 타는 장면, 이런 것들은 해리의 마지막 환상이었습니다. 이 책의 서두에는 킬리만자로 정상에서 발견된 표범의 사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도대체 왜 표범이 킬리만자로 정상에 와서 죽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해리의 마지막 환상이 킬리만자로 꼭대기인 거예요. 이때 킬리만자로가 의미하는 바는요, 예술가로서의 이상입니다. 주마등처럼 해리에게 과거가 펼쳐지는데 이때 그에게 펼쳐진 과거들은 대부분 그가 글로 쓰고 싶었으나 쓰지 못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킬리만자로는 펼치지 못한 자신의 예술에 대한 회한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술을 위해 자신의 삶을 쓰지 않고 돈을 쫓아 사랑 없는 연애를 하며 자신의 삶을 낭비하다가 죽은 것에 대한 후회이기도 하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연륜이 좀 있으신 분들은 가왕 조용필님의 노래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 노래 자체가 바로 이 소설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가사에 랩은 아니지만 약간 읊조리는 듯한 그런 게 있거든요. 짐승의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표범이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바람처럼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이 가사가
가난하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예술 세계를 향해 매진하겠다는 예술가의 다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후회는 예술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하고 싶은 일, 어릴 때부터 꿈꾸던 일들을 애써 외면하고 살아가야 하는 일반적인 직장인들, 사회인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꿈을 담보로 저당 잡히고요. 매일매일 이자를 갚기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느새 자신이 꿈을 어디에 맡겨놓은지도 까먹은 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까먹고 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가끔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아, 그랬었지 하고 떠올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까먹지 않고 그에 대한 약간의 불씨만이라도 남겨놓는다면 살면서 한 번쯤은 그 불씨를 태워볼 기회는 올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까지 그 불씨를 남겨놓는 거죠. 이 책 킬리만자로의 눈은요, 내용상 곰스크로 가는 기차라는 작품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곰스크를 향한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늘 일상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벗어나지는 못하거든요. 어느 게 더 비극적일까요? 평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우울하게 살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즐겁게 인생을 즐기다가 죽기 직전 자신의 인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는 사람 중에 말이죠. 언뜻 생각하기에는 평생을 시달리는 것보단 죽기 직전에 잠깐 그렇게 우울한 게 나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평생을 시달렸다지만 아직 살아있다면 그것을 역전할 기회, 그것을 좀 바꿀 기회는 남아있는 거니까 전자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데무노, 해밍웨이의 짧은 단편이죠. 킬리만자로의 눈 읽어보았습니다. 짧은 분량 안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모아놓고 그것을 빠른 템포로 전개하는 솜씨가 과연 거장이구나 하는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